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7월 16일이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급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2%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79%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3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삼중바닥의 모양을 완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기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우지수도 삼중바닥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쌍바닥이 완성이 됐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우와 나스닥이, 이 다우는 31,5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것이고, 나스닥은 11,600포인트, 700포인트 정도를 돌파를 해내야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0일선도 돌파를 하고 120일선도 도전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좋은 분위기로 시장이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31,500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상승 돌파를 해내야 이런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61선을 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좋은 이슈들,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어제 발표된 6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가 늘었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에 무려 0.8%를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연준의 이 긴축 속도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했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향후 1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을 했고요. 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3.1%에서 2.8%로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에도 조금 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연준의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무려 100bp, 1%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은 불식이 되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거의 확정적으로 0.75% 금리 인상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이 분위기를 좀 이어서 다음 주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 무드를 타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좀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그래도 부합하거나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종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말 너무나 약한 흐름이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특히 코스피가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타면서 우리 시장도 다음 주 초에 상승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좀 21선을 뚫고 최소한 이런 정고점 조금 더 높게는 2450포인트 계속 강조드리는 자리죠. 이 자리까지는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코스피 시장의 굴뚝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건설, 화학, 철강, 조선 같은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난 금요일에 시장을 저점을 위협하는 순간에
좀 방어를 해냈던 가장 큰 1등 공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굴뚝주 섹터의 종목들을 보면 오히려 신저가를 경신하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설주들 뭐 대표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건설주 보면 이제 현대건설 보면 되겠죠. 자, 현대건설은 뭐 저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 뭐 롯데케미칼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롯데케미칼은 또 신저가죠. 이런 식으로 업종 대표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면 신저가죠. 거의 뭐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았다가 다시 좀 꼬꾸라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좋았던 현대미포도 꺾여서 지금 내려와 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굴뚝주라고 불렀던 이 업종 대표주들의 움직임이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이제 삼성전자와 그나마 이제 자동차 섹터, 이런 섹터 일부 종목들만 좀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대차와 이 반도체 섹터의 삼성전자, 하이니스를 제외한 건설,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업종 대표 섹터의 이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상승이 나와줘야 이 시장의 흐름이 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코스닥도 그나마 좀 버텨주곤 있지만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일부 좀 상승률로 인해서 시장이 좀 좋아 보이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 종목들은 그렇게 흐름이 또 좋지 않다. 그래서 좀 골고루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 말씀드렸던 이 굴뚝주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게 만들어졌을 때 시장이 좀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소매 판매가 굉장히 탄탄하게 발표가 되면서 그나마 좀 1%대의 울트라 스텝의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좀 불식을 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줬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도 다음 주 수요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또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잘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한 차례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시장도 다음 주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좀 바라봅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뭐 26일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좀 시장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